혹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드신가요? 아니면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이상하게 단짠 음식이 더 당기는 경우가 늘어났다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어쩐지 기력도 없고 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무언가 이전에 비해서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어설 때 어지럽기도 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예전보다 심해지고 생리전 증후군도 심해지고 갱년기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 식사가 늦어지면 막 짜증을 내는 분도 있으시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집중력, 기억력, 인내심이 좀 떨어지고 우울감, 공포, 불안이 좀 많아지셨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실 겁니다. 그런 경우엔 혈당 조절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특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건조함이 생기기도 해요. 아주 심한 경우엔요,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궁금하시죠? 위에서 한참 얘기한 많은 증상들은요, 부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인입니다. 우리 몸은요, 스트레스를 위기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냐 하면요, 기상 후 30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양이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신이 이래저래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과로하고 지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돼요. 이걸 우리가 바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지 않고 자도 피곤해요. 커피 한 잔을 수혈해야 무언가 정신이 차려지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부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우울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은 덜 우울한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24시간 호르몬이 분출되는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부신피로가 크다는 거죠. 부신피로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설탕, 알코올, 카페인 이런 음식들에 더 많이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부신을 더 갉아먹는 행동이 돼요. 결국은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면 좋은 음식들이죠. 이전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밤을 새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신 피로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들 블루라이트 가득한 휴대폰을 보고 또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노트북이나 휴대폰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애,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대부분 부신 피로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는 체내의 어떤 활성산소를 증가를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몸속의 유익균도 파괴가 되게 되죠. 더 많으면 정상세포도 막 공격을 해요. 정상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암의 발생도 늘어나게 되고 간 건강이나 면역에도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면역세포가 감소하니까 만성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데 에너지를 올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돼서 이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게 돼요. 알레르기도 심해지고 가려움증도 심해지고 비염도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이 아토피, 비염 이런 알레르기가 있다면 먼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인한 장의 염증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시면 정말 금세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시작 버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합니다. 여기저기 온몸을 막 버튼을 눌러대는 거죠.
그런데 부신이 번아웃 될 때까지 과로하시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조기 폐경이나 갱년기 증상도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요즘 일찍부터 갱년기 증세를 맞으시고 또 조기 폐경이 많다고 하잖아요. 갱년기가 빨리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은 갱년기가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부신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여성분들 생리통도 심하고 갱년기 증상도 심한데 또 어떤 분들은 가볍게 지나시기도 하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여성 호르몬이 공급되는 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난소고 하나는 부신인데요. 건강한 여성분들은 난소에서도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고 또 부신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신이 건강한 사람은 폐경을 하고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도 갑자기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진 않죠. 갱년기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튼 갱년기가 와도 부신이 건강하면 여성 호르몬을 공급받을 파이프가 하나 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폐경 전부터 난소로만 여성 호르몬을 공급받으면서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럼 어때요? 그렇게 버티다 폐경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 호르몬을 공급받을 수 있는 두 개의 파이프가 모두 끊겨버리면 갱년기 증상이 엄청 심하게 옵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왔다는 건 이미 부신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갱년기가 오면 석류,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건강식품들을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갱년기 증상 때문에 석류를 많이 드시는데요. 석류가 어떤 갱년기 증상이나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드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돕기도 하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에요. 여성 호르몬 문제의 석류를 드시면 일단 증상이 좀 잦아드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1층에서 불이 났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불이 번지기 전까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잠시 쉬며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갱년기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보다는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이 먼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더 우세한 상태가 되는데 이럴 때 석류처럼 에스트로겐 함량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호르몬 문제로 에너지가 딸리고 피로하니까 많이 드시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갱년기 증상이 좀 잦아들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더 심각한 질환과 증상이 더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질환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변화로 호르몬 불균형과 어떤 장애 염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서 갱년기 증상도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년기 제품의 시장이 너무나 큰 건 확실합니다. 가장 좋은 갱년기 증상의 관리는요,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장애 염증을 다스리기 위한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미 피로하고 지친 우리의 부신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밤 11시에는 주무시고 아침엔 7시 무렵 기상을 하는 습관을 한번 유지해 보세요. 부신 피로도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오전에 피곤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잡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올빼미야. 밤엔 다 늦게 자고 아침에 다 늦잠을 자 하시거든요. 보통 당의 섭취가 많고 과식을 하는 가족들은 같은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장애 염증으로 인해서 부신 피로도가 높아서 모두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보면 애 어른 할 거 없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악순환을 만들어요. 가족력에 온갖 성인병이 있고 암이 있고 또 아이들은 염증성 질환인 비염, 아토피, 천식 등에 시달리게 되죠. 의도적으로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햇살하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아침에 햇살과 눈을 마주치시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거든요. 세로토닌이 분비돼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밤에 잠이 옵니다. 악순환을 끊으실 수 있어요. 어리고 젊을 때 그럭저럭 대사도 잘 되고 회복도 가능한 편이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떨어져서 똑같은 시간을 잤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개운하지도 않고 자꾸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게 돼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늦게 자거나 또 자는 시간을 줄여버리면 부신의 기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니까 푹 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론 야채를 많이 드시고 과일을 드실 때도 세척을 좀 잘해서 껍질째 드시면 좋아요. 야채는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드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미네랄 섭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포인트죠. 튀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당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활성산소를 높이게 되는데 과일과 야채의 다양한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항산화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니까 꼭 열심히 야채와 과일을 드셔보세요. 우울할수록 야채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꼭 드세요. 과일, 야채 이런 신선하고 좋은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면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고 행복해집니다. 셋째, 건강을 위해서든 다이어트를 위해서든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부신 기능이 좋지 않은 분께는 그닥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부신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 정도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열심히 공복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부신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우선 장애 회복에 힘을 좀 써보세요. 장애 회복은 밀가루, 설탕, 튀긴 음식만 안 먹어도 차츰차츰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넷째,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주세요. 지방을 섭취할 때 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열하거나 화학 추출한 오일의 경우 산패의 위험도 있지만 영양 자체도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유기농이고 저온 압착 추출한 안정화된 오일을 섭취를 하시면 염증의 관리에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햄프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추천드리는데요.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전 식사 전에 섭취를 하시면 간의 해독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부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작은 양이라도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1인 1식처럼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컨디션을 보면서 먹는 식단이 가장 건강한 식단입니다. 여섯 번째,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탈수가 되기 쉬운데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로만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분 함량이 높은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좋은 소금으로 간한 국물 음식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주 드시진 마세요. 혈당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먹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몸이 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죠. 대부분의 성인병과 암이 대사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됐듯 명상이나 기도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신 피로가 높으신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무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스트레스가 클수록 어떤 노화와 관련된 텔로미어의 길이가 빨리 짧아진다고 해요. 현재 협의된 영양학적 지식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과일, 야채 등 어떤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음식을 섭취하면 같은 상황도 조금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주고 장의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도 감소하게 해주니까요. 혹시 탄수화물 섭취가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생활과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쉽게 내는 에너지 지원은 탄수화물이 최고예요. 단백질과 지방은 드셨을 때 분해를 하고 흡수를 해서 에너지화해서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에너지화해서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이 더 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먹고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단당류가 가장 빨리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더 많이 당기게 되는 겁니다. 단 음식의 대표는 설탕인데요. 이 설탕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죠.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건 장의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는 증상이 있다면 현재 질병 상태는 아니더라도 미병, 그러니까 병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먹으면서 또 먹는 것으로 인해 괴롭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살기 위해 먹는 식단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기대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치유하다. 감사합니다.